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어법 마스터 권진아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조동사의 개념 정리해 보실 거고, 그리고 다양한 조동사들의 종류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동사라는 게 뭔지부터 정리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조동사라는 건 가능, 바람, 의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품사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조동사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었죠? 수러 앞에 들어갑니다 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동사 수러 앞에 보통 들어가고 있고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어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수러 앞에 사용되는 부사어의 어순 어떻게 됐었습니까? 부조, 더, 전, 더. 기억나시나요? 부조, 더, 전, 더. 그 중에 오늘 조동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조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能够会可以想要得应该이런 식으로 여러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능과 능력을 가리키는 조동사예요. 대표적으로 能够会可以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能과能够라는 표현은요,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能够라는 표현은 원래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실게요. 자, 해석을 하실 때는 보통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예시문 한번 살펴보실게요. 我能教汉语나는 할 수 있습니다. 教 가르치다, 한유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동사 능이라는 표현은요, 구체적인 능력을 이미 갖췄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你能来公司吗?你能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来公司吗? 회사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때는 능이라는 것은 능력은 아니죠. 그쵸? 일단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회사에 올 수 있습니까? 라는 해석이 완성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你可以参加比赛吗?你可以 역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참가 비사이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이때 그이라는 표현은 방금 우리가 해석했던 능이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이 가능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가보실게요. 我会游泳会 역시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나는 할 수 있어요.游泳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기는 할 수 있는데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할 수 있다보다는 할 줄 안다라고 해석해 드릴 거예요. 나는 중국어를 말할 줄 알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호이라는 표현과 아까 전에 위에서 배웠던 능이라는 표현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능이라는 표현은 이미 그런 능력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번 문장도 我会游泳이라는 표현은 그냥 나는 배워서 일단 할 줄 알아 라는 개념이라면 이번 문장에서 会 대신에 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나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일단 한국어적인 해석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긴 하지만 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보다는 할 줄 알다라는 해석으로 하시면 조금 더 우리말로는 좀 더 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호이라는 표현은요. 조금 더 기억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배워서 할 줄 알다라는 뜻이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추측이나 습관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측 또는 습관. 추측이라는 것은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습관이라는 해석은 뭐뭐 하곤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문장 한번 살펴보실게요. 明天会下雨的
明天 내일 会下雨 비가 내린대요. 그럼 여기서 호이라는 표현은 뭐 배워서 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할 것이다, 뭐일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힌트 하나 드려볼게요. 호이라는 조동사가 맨 뒤에 너라는 단어랑 붙어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맨 뒤에 있는 더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더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추측의 개념이다 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他每天早上都会喝咖啡. 그는 每天早上 매일 아침 또 마다라는 뜻으로 하나 해석해 보실게요. 매일 네모칸 또 네모칸 체크해 두시고 또라는 표현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라고 해석을 하셨었는데요. 매이라는 단어와 짝꿍을 이룰 때에는 매, 뭐뭐, 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그는 매일매일 아침 会喝咖啡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배워서 하는 거 아니고 추측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때 호의 개념은 습관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하곤 하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호의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뭐 할 줄 알다 라는 뜻. 두 번째, 추측으로 뭐뭐일 것이다. 세 번째, 뭐뭐 하곤 하다라는 습관의 의미까지 기억해 두시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가능과 능력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부정 표현인데요.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부정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자, 아까 전에 당연히 배웠던 이 조동사들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될까요? 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예시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在现在的情况下我不能帮助你在체크해 두시고 그 뒤편에 방위사 샤 연결 뭐뭐하에 라는 뜻입니다. 뭐하에 현재의 상황하에 현재의 상황하에 我不能帮助你不能할 수 없어요. 帮助你 너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해석 가능하시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我不会游泳我不会 나는 할 줄 몰라요. 요용, 수영할 줄 몰라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이, 뭐뭐 할 줄 알다란 뜻이니까 무호이, 뭐뭐 할 줄 모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마지막 한번 가보실게요. 你不能参加比赛吗? 그어에 대한 부정을 써야 되는데 그어의 부정은 앞에 당연히 뿌를 붙이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뿌 그어이라고 해석을 했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다라고 부정을 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不能이라는 표현으로 부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不可以는 뭐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이 문장부터 해석해 보시면 你不能参加比赛吗? 당신은 시합에 참가할 수 없습니까? 라는 일단 가능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不可以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可以라는 표현은 가능의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뜻으로는 허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라는 거 뭐예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허가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부정으로 不可以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랫부분에 예시문 한번 가볼게요. 我们可以尝一尝吗? 우리들이 해도 됩니까? 尝一尝, 맛 좀 봐도 됩니까? 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들은 맛보다 돼요 한다면 我们可以尝一尝. 안 돼요, 맛봐서는 안 돼요 할 때는 我们不可以尝一尝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可以라는 표현은 일단 가능의 의미도 있기는 한데 허가의 의미도 있고요. 부정 형태로 사용이 됐을 때에는 허가의 부정으로 사용이 된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람에 해당하는 조동사 想 야오라는 표현 정리해 보실게요. 想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야오라는 표현도 뭔가 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조금 더 想보단 조금 더 센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하고 싶다 예시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我想去欧洲旅游. 我想
나는 하고 싶어요. 去 欧洲 유럽에 가서 旅游 여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어. 라는 해석이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가보실게요. 我要打篮球. 我要 나는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해요. 打篮球 농구하고 싶어요. 想을 바꿔 쓰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센 느낌이 가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정 표현 한번 가보실게요. 당연히 想 들어갔고 要 앞에다가 뽀만 붙이면 부정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아랫부분에 예시문 가보실게요. 我不想去欧洲旅游. 나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지 않아. 라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야오에 대한 부정이니까 당연히 이번 두 번째 문장도 부야오라고 부정을 시키셔야 하는데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야오라는 표현은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해석을 하실 때 부정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부야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뿌샹을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我不想 나는 하고 싶지 않아. 打篮球 농구를 하고 싶지 않아. 바람에 대한 부정은 不想 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오 앞에다가 부야오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돼요, 돼. 하지만 뜻이 달라요. 어떤 뜻인가요? 바로 금지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금지의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 뭐가 있어요? 비에라는 표현이 있죠. 비에. 그쵸? 근데 이 단어에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금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아랫부분의 예시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你不要抽烟.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의 표현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면 안 돼. 당신은 담배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자, 비에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셔도 되겠죠. 你别抽烟. 역시 가능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의지를 가리키는 조동사들 또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要, 得, 应该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긍정부터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예시문 한번 읽어 보실게요. 我要相信他. 我要相信他. 나는 해야 합니다. 相信他. 그를 믿어야만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你们得准备唱歌. 你们得. 발음 주의하셔야죠. 그쵸? 이 단어는 더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得. 삼성으로 내려주세요. 자, 너희들은 해야 합니다. 准备唱歌. 노래 부르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약간 의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문장 가보실게요. 我们应该遵守交通规则. 我们应该 우리들은 마땅히 遵守 준수해야 합니다. 交通规则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짝꿍 단어 遵守规则 체크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됩니다? 교통규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要, 得, 应该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의지, 당위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부정을 한번 가보실 텐데 이 부정을 할 때는 不要, 不得, 不应该 쓰면 될 것 같지만 앞에 있는 不要라는 표현은 금지 표현이었고 不得라는 표현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不应该라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마땅히 뭐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지나 당위성에 대한 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야라는 표현은 금지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번 문장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부용이라는 표현입니다. 부용, 뭐뭐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추가 하나 해주셔야 되겠죠. 부용, 뭐뭐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의지에 대한 부정, 不应该라는 표현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부용, 두 번째 不应该 이해되시겠죠? 자, 오른쪽에 예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你们不用准备唱歌. 你们, 너희들은 不用, 뭐뭐할 필요 없습니다. 准备唱歌, 노래 부르는 걸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또 어떻게 부정한다고요? 你们不应该准备唱歌不应该 마땅히 뭐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마땅히 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부정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지를 가리키는 표현의 부정은 不用 그리고 不应该 라는 부정 표현이 사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의문문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반적인 의문문 만드실 때 문장 끝에 뭐만 붙이면 될까요? 당연히 마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마. 그러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你想休息吗? 당신은 想 하고 싶어요. 休息 휴식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너 쉬고 싶니? 라는 뜻이에요. 너 쉬고 싶어?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가보실게요. 你儿子会骑自行车吗? 역시 문장 끝에 마 들어가고 있고요. 당신의 아들은 会 할 줄 알아요. 骑自行车 자전거를 탈 줄 압니까? 라는 해석입니다. 당신 아들은 자전거를 탈 줄 아나요? 라는 해석이에요. 문장 끝에 이렇게 마 붙여주시면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정반 의문문입니다. 정반 의문문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나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의 정반 의문문은요. 조동사의 긍정과 부정을 나열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럼 아랫부분의 예시문 읽어보실게요. 你想不想休息? 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쉬고 싶어? 안 쉬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 你儿子会不会骑自行车? 你儿子, 당신 아들은 할 줄 알아요? 몰라요? 骑自行车, 자전거를 탈 줄 알아요? 몰라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문장은 그냥 문장 끝에 마 붙여주시면 되고요. 정반 의문문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조동사의 긍정과 부정을 병렬시켜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우리 제시어들을 쭉 훑어보니까 제시어에서 수어에 대한 힌트가 뭐가 보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야오라는 조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조동사 야오가 사용이 됐다라는 건 수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다? 그죠? 동사가 들어간다는 힌트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동사 찾으러 가보실게요. 你 당신이고요. 那见 나라는 표현은 지금 의문대명사 아닙니까? 의문사.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문장 끝에 물음표 찍어 주셔야 돼요. 그쵸? 见이라는 표현은 옷을 세워주는 양사니까 那见 어떤 뒤에 옷이 나와야 되겠죠? 다음에 衬衫이라는 표현은 셔츠를 가리킵니다. 셔츠 옷이다. 그러면 어떤 셔츠가 되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 제시어 마이라는 표현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동사 마이 사다. 그러면 정답 문장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셔츠를 사려고 합니까? 맞아요? 자, 정답 문장 확인해 보실게요. 你要买哪件衬衫? 당신은 어떤 셔츠를 사려고 하십니까? 괜찮으시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이번 문제도 역시 수어에 대한 힌트가 있나 쭉 봤더니 맨 마지막에 부야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야오라는 표현은 아까 금지의 의미를 가리키면서 무슨 뜻이었어요? 비애와 같은 의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일단은 부야어가 나왔으니까 역시 뒷부분에 동사 채워주셔야겠습니다. 자, 缺点이라는 표현은 단점이라는 뜻이고요. 别人的 다른 사람의 어디에 명사 채워주세요. 我们 우리들이고요. 笑话 자, 이 단어 별표. 자, 여러분들은 笑话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으면 왠지 화로 끝나니까 이 단어 왠지 명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笑话라는 표현은 동사로 사용이 돼서 비웃다 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여 뒤편에 笑话 채워주시면 되겠죠. 비웃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비웃으면 안 될까요? 짝꿍 단어 뭐가 있을까요? 비웃다, 어떤 것을, 단점을 비웃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주어는 해서는 안 돼요. 비웃어서는 안 돼요. 단점을. 맞아요? 그러면 뭐가 무엇을 비웃으면 안 될까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 문장 확인해 볼게요. 我们不要笑话别人的缺点. 우리들은 해서는 안 된다. 비웃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마지막에 수어에 대한 힌트 찾아보셨나요? 지금 딱 보이는데. 세 번째 제시어, 능, 조동사 발견했습니다. 자, 조동사 뒤에 지금 보시면 빵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빵 무슨 뜻이었어요? 돕다, 도울 수 있다. 빵워, 나를 도울 수 있다. 자, 남아있는 제시어, 징쉬라는 표현은 정서, 기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팅인 위에 음악을 듣다. 다음에 환지에라는 표현은 완화하다, 풀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짝꿍 단어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환지에, 징쉬, 기분을 완화하다, 기분 정서를 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시어 가보시죠. 긴장的 뒷부분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긴장, 긴장하다. 긴장한 명사, 긴장한 기분, 정서를 푸는 거겠죠. 그럼 무엇이 나를 도와서 기분을 풀 수 있는 걸까요? 남아있는 제시어 딱 보이는 음악 듣기가 되겠네요. 음악 듣는 것은 나를 도와서 긴장된 기분을 풀 수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팅인 위에 음악 듣기는 능帮我 나를 도와서 환지에 완화할 수 있다. 긴장된 정서, 기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조동사에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조금 더 레벨업된 문제 풀고 싶으신 분들은 레벨업 문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어법 체크입니다. 조동사, 가능, 바람, 의지의 의미를 가지며 수러 앞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가능, 你现在能和我一起锻炼身体吗?你现在, 너는 현재, 能, 할 수 있니? 和我一起, 나와 함께, 锻炼身体吗? 몸을 단련할 수 있니? 너는 지금 나랑 같이 운동할 수 있어? 바람, 我想和老师一起学习. 我想, 나는 하고 싶어. 和老师一起, 선생님과 함께 学习, 공부하고 싶어. 나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 의지, 下课后我们就得复习. 下课后, 수업이 끝난 후, 我们就, 우리들은 바로, 得, 해야만 합니다. 复习, 복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동사 정리해봤고요. 조금 더 문제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레벨업 문제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싱쿨러.